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사건 없는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사건이나 인물들을 대신 알려주는 시간, 인터위키입니다. 축구의 신, 이 한마디로 모든 설명이 가능한 선수인데요. 아직 그의 시대가 끝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어쩌면 우리는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살아있는 전설 리오넬 메시입니다. 리오넬 메시는 2004년 16세의 나이로 바르셀로나 1군 무대에 데뷔한 후 20살이 되던 08-09 시즌 리그에서 23골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0골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리그 한 자리 최다골, 라리가 최다 연속골, 라리가 한 시즌 최다 해트트릭, 바르셀로나 최다골 등 수많은 대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축구를 넘어 전 세계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리오넬 메시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메시는 1987년 6월 24일 아르헨티나 산타페 주 로사리오에서 태어났습니다. 메시는 축구 애호가 집안에서 성장했는데 특히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축구를 좋아했으며 지역 코치를 맡을 정도로 축구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이런 이유로 메시 역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축구를 접하게 됐습니다. 괜히 축구의 신이 된 건 아닙니다. 메시는 축구 선수의 삼촌들과 함께 축구를 시작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메시는 4세의 나이로 지역 클럽인 그란돌리에 합류해 본격적인 축구 선수 생활을 시작했으며 당시 아버지가 메시의 코치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메시의 성장세는 가팔랐습니다. 본격적으로 축구 선수 생활을 시작한 메시는 겨우 5세 때 경기에 출전해 골을 넣었고 당시 코치진들은 어린 메시를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메시는 6세 때 US 올드보이스에 입단했고 이후 약 6년간 뛰면서 500골 이상을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US 올드보이스의 구단 관계자는 팬들은 천재가 나왔다며 즐거워했고 아르헨티나의 미래를 책임질 재능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현재 메시의 키는 프로필상 170cm입니다. 축구선수 치고는 아주 큰 키는 아니지만 메시는 이런 신체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며 폭발적인 순간 스피드, 민첩한 움직임, 화려한 개인 기술, 정교한 킥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고 더 이상 신체 조건이 메시의 발목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달랐습니다. 메시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키와 몸짓이 작아 늘 놀림을 받았고 뛰어난 축구 실력을 갖췄음에도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메시는 9세 때 병원을 찾았는데 천천벽력 같은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키가 자라지 않는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희귀병이었으며 당시 의사는 메시에게 150cm 이상으로는 자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치료 방법은 있었습니다. 매일 키를 크게 하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것이 바로 그 치료 방법이었는데요. 그러나 성장 호르몬 주사는 한 달에 $1,000,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5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었고 당시 메시 아버지 월급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메시의 재능을 알아본 뉴웰스는 메시에게 지원을 약속했지만 나중에는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에는 아르헨티나 최고의 명문 클럽 리버 플라테도 메시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당시 아르헨티나 경제는 최악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메시를 도울 팀은 아르헨티나에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메시는 아버지 회사의 도움으로 주사 약값을 마련했고 메시는 축구선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며 매일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가족의 희생으로 축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된 메시는 이를 악물고 훈련에 매진했고 집으로 돌아오면 자신의 허벅지에 스스로 주사바늘을 꽂았습니다. 호르몬 주사는 상당한 고통을 수반했는데 메시는 매일 밤 고통을 참아냈고 언젠가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문제가 생깁니다. 메시의 주사약 값의 일부를 지원해 주었던 아버지의 회사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통보를 했고요. 결국 메시와 가족들은 스페인 이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메시의 가치를 알아본 팀은 다름 아닌 세계 최고의 클럽인 바르셀로나였는데요. 바르셀로나의 초대를 받아 입단 테스트를 받은 메시는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고, 바르셀로나의 관계자는 곧바로 영입하겠다는 말과 함께 주사약 값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꿈이 현실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00년 9월 메시와 가족들은 바르셀로나와 계약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기술이사는 곧바로 메시와 계약하고 싶었지만 이사회는 주저했는데요. 당시 유럽 클럽이 어린 나이에 외국 선수와 계약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메시 아버지는 12월 14일 바르셀로나 레스토랑에서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돌아가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했고, 깜짝 놀란 바르셀로나 기술이사는 종업원을 불러 냅킨을 달라고 한 뒤 메시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국 이 냅킨 한 장이 바르셀로나의 역사를 바꾼 셈인데요. 이 냅킨 계약서에는 2000년 12월 14일 바르셀로나 기술이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선수 리오넬 메시와 서로 합의한 금액하에 계약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시의 바르셀로나 생활이 처음부터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메시는 스페인 첫해 뉴엘스와 갈등 때문에 거의 출전하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너무 조용한 메시의 성격 때문에 동료들은 벙어리라 놀리기도 했습니다. 향수병으로 고생하던 메시를 치료해준 것은 역시 바로 축구였는데요. 2002년 당시 메시는 차원이 다른 플레이로 뉴스 무대를 평정했고, 세스크 파브레가스, 헤라드 피케 등과 친하게 지내며 바르셀로나 뉴스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의 매경기 득점포를 가동한 메시는 팀 동료인 파브레가스, 피케가 잉글랜드 무대로 떠난 가운데 아스널의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고 바르셀로나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메시는 자신을 위해 치료제를 마련해준 이 바르셀로나를 떠날 수 없었고, 이후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며 2004년 17세의 나이로 1군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메시는 2004년 10월 16일 에스파뇰과의 리그 경기에 출전했는데, 이것이 그가 17세 114일째 되는 날로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던 역사상 세 번째로 어린 선수가 되었으며, 또한 당시에는 프리메라 리가에 출전한 가장 어린 선수였습니다.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04-05 시즌과 05-06 시즌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2연패를 달성했을 때 주역은 메시가 아닌 브라질의 스타 호나우지뉴였지만, 당시 메시는 호나우지뉴를 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후 메시는 점차 출전 횟수를 늘리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고, 06-07 시즌부터 주전 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 시즌에 메시는 레알 마드리드와 엘 클라시코 더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헤타페전에서는 마라도나를 연상시키는 득점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메시의 질주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메시는 08-09 시즌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주의봉을 잡으면서 잠재력을 폭발시켰고, 호나우지뉴의 등번호 10번을 물려받은 메시는 이 시즌에만 총 38골 17도움을 기록하며 바르셀로나의 트래블을 이끌었습니다. 2009년에 6강왕을 완성했으며, 이에 메시는 2009년 발롱도르,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받으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한마디로 메시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메시는 09-10 시즌 리그에서 34골을 기록하며 생애 첫 득점왕을 차지했고, 이후 10-11 시즌에는 31골, 11-12 시즌에는 무려 50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한 해 동안 무려 91골을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 축구 역사를 바꾼 한 해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의 활약에 힘입어 바르셀로나 역시 라리가 3연패, 10-11 챔피언스리그 우승 등을 차지하며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메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전성기와 비교해 조금 내려왔다라는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메시는 세계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1415 시즌에 총 58골을 기록하면서 바르셀로나의 트래블을 다시 한번 이끌기도 했고요. 2019년에는 발롱도르를 다시 한번 수상하면서 역대 최다인 6회 수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인터뷰키였습니다.